자, 1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주차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태그를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기타 태그, 요 범주에서 벗어나는 기타 태그들을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태그라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태그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한 거고요. 요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기타 태그로 해서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석, 메타 태그, 문자 셋, 아이프레임, 또 스타일, 스크립트, 색의 표현, HTML5 그래픽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태그를 둘, 넷, 여섯, 여덟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기타 여러가지 태그들이 더 세밀하게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태그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이 다섯 가지 외에 기타 태그를 통해서 나머지들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주석.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 그걸 주석 풀이를 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HTML 태그에서도 주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메타.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은 이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검색 엔진, 인공지능 이런 그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 태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검색에 아니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 태그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메타 태그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 세트. 우리가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데 문자 셋. 메타 태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셋이라고 따로 별도로 뽑아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이프레임 요소 우리가 영역 태그에서 아이프레임이라는 거를 들어보긴 했죠. 자, 이 아이프레임 쉽게 얘기하면은 내 홈페이지 내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 다른 홈페이지를 불러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아이프레임입니다. 아이프레임에 대한 태그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스타일, 스크립트. 자, 이 HTML은 혼자 독자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다 했죠. 우리는 CSS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일시트 CSS를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지, 스크립트는 HTML 문서가 스크립트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지, 스타일이나 스크립트라는 언어,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색의 표현 방식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네, 그래서 색 표현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HTML5로 넘어오면서
그래픽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력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그래픽을 표현할 때는 포토샵밖에 우리는 이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HTML5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HTML5 언어 자체만으로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 이 HTML5 언어, 또 스크립트 언어, 스타일시트 언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포토샵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이런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TML용 게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픽 툴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HTML5로만 구현한 그래픽을 구현해서 만든 게임들을 우리가 HTML5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죠? 애니메이션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HTML5 언어를 가지고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3D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만큼 이 HTML5 그래픽 부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돼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주석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은 우리 코멘트를 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쉽게 얘기하면은 설명하는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설명하는 구문. 그래서 이런 주석은 왜 필요한 걸까요? 주석은 자, 이게 지금 코딩을 한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 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작성한 웹페이지이지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웹페이지를 열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거를 관리를 할 때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사실은 굉장히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주석을 통해서 설명글을 통해서 작성을 해놓는가. 이 부분은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본문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비주얼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비주얼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내비가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내비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분해도 내용을 설명글을 해놓는 게 바로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HTML 코드를 잘 이해할수록 설명글을 써놓은 걸 우리는 주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표기 방법, HTML의 표기 방법, HTML에서 주석 표기 방법은 가로, 느낌표, 땡땡, 내용을 넣고 땡땡, 가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여기 표기 방법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 이 표기 방법 매번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HTML 표기 방법을 쓰세요. CSS의 주석 표기 방법을 쓰세요. 자바스크립트의 주석 표기 방법을 쓰세요. 예, 이렇게 표기 방법이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의 주석 표기 방법은 각각 다르다는 거.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HTML 주석은 절대 중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주석 표시 해놓고 가운데다 다시 주석을 넣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HTML 태그는 중첩이 가능한데 중첩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주석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문자셋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태그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자,
메타 태그 내에 있는 문자셋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HTML 문서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 문서가 어떤 문자셋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거를 명시해 주는 게 바로 문자셋, 캐릭터 셋이라고 합니다. 캐릭터 셋, 메타 태그 내의 속성입니다. 이 UTF-8은 속성 값, 메타 태그는 캐릭터 셋은 속성, UTF-8은 속성 값입니다. 자, 캐릭터 셋은 항상 메타 태그 내에 있는 속성 값인데, 뭘 의미하느냐? 이 문서가 어떤 문자셋으로 되어 있는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어떤 문자셋으로 되어 있느냐를 명기하는 게 바로 캐릭터 셋이다. 그래서 문자셋, 예전에 우리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UTF-8입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 전에 이게 뭐냐면 처음 사용했던 문자셋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때 ASCII 문자라 그러죠. 127개의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 셋입니다. 처음에 요거를 이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만든 문자 셋으로 256개의 문자 코드를 가지고 있는 ANSI 문자 셋을 이용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ISO 88591이라는 문자 셋을 사용도 했었습니다. 언제? HTML4까지는 이 문자 셋을 사용했었습니다. 256개의 문자 코드를 지원하는 합니다. 자, 근데 HTML5가 오면서 UTF-8 유니코드 문자를 우리가 UTF-8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국적 언어를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유니코드 문자를 우리는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메타 태그 캐릭터 셋은 항상 UTF-8로 사용한다는 거. 어디에서? HTML5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HTML5 드림위버로 열었을 때의 기본 제공해주는 기본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메타 태그 캐릭터 셋 UTF-8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는 이 문서를 다국적 언어로 만들 것이다. 다국적 언어를 지원하는 문서로 만들 것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 태그에는 제일 중요한 캐릭터 셋이지만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속성과 속성값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메타 태그. 이 메타 태그는 헤더와 헤더 사이에 있는데, 이 메타 태그에서 정의된 것에 의해서 웹브라우저나 검색 엔진, AI 이런 다른 웹 서비스에서 이런 데이터를 검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타 요소는 언제나 헤드 요소 내부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메타 태그를 사용할 때 메타 태그 안에 어떤 속성 값을 넣을 때 우리는 항상 네임 속성이 명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네임 속성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컨텐츠 속성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네임과 컨텐츠가 메타 태그 내에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TML5에서는 메타 요소를 통해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영역, 뷰 포인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네임 속성과 뷰 포인트 속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타 태그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와 검색 엔진,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 태그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메타 태그에 들어가는 속성 값들입니다. 속성과 속성 값들인데, 자, 좀 전에 메타 태그 캐릭터 셋은 UTF-8 요거 사용했죠? 자, 이 문서는 이런 문자 코딩 방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고. 자, 그리고 좀 전에 네임과 컨텐츠는 항상 같이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임과 컨텐츠는 쌍입니다. 컨텐츠. 네임과 컨텐츠는 쌍. 자, 그래서, 자, 네임은, 요런 속성 값을 쓸 수 있는데, 요런 속성 값을 쓸 수 있고, 컨텐츠는 요거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네임과 컨텐츠는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 예를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자, 헤드 시작합니다. 헤드 끝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죠. 메타 캐릭터 셋은 UTF-8, 이거는 드림뷰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검색 엔진에 이 페이지의 키워드를 잘 노출하고 싶습니다. 그런 때는 항상 메타 태그에 네임 키워드라고 정의를 해주고 컨텐츠 키워드를 어떤 것들을 써줄지를 하는 겁니다. HTML, 메타, 태그, 엘리먼트.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한다. 근데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한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메타 태그 네임 키워드 이렇게 하고 컨텐츠로 하고 여기다 한글로 여성 상의 뭐 브라우스 아니면은 실크 상의 뭐 아니면 여름 상의 아니면은 바지 이렇게 내가 팔고자 하는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검색 엔진이 얘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얘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태그 네임 디스크립션 이렇게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정의, 설명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하는데, 자, 메타 태그 네임 디스크립션 하고 실질적인 얘를 설명하는 글은 어디? 컨텐츠에다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컨텐츠에다가. 자, 저작자를 정의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캐릭터 셋, 또 키워드, 또 디스크립션, 그리고 네임으로 속성이 들어갈 때는 항상 컨텐츠로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개 부분은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아니면 쇼핑몰을 운영할 때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프레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프레임이란 인라인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라인 요소를 이용해서 해당 페이지 안에 어떤 다른 페이지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아이프레임입니다. 아이프레임 요소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같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복합 태그라는 거죠. 자, 또한 아이프레임 요소는 명시된 크기로 창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아이프레임 요소는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테두리를 만들려면 항상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일 속성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프레임의 요소는 페이지 불러오기. 자, 우리가 특정 부분에 어떤 페이지를 불러올 때 그 아이프레임의 네임을 정해주고 그쪽으로 불러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프레임 요소로 다른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건데요. 자, 아이프레임이란 인라인 프레임으로, 자, 요 홈페이지 내에 네이버를, 내 홈페이지에 네이버 홈페이지를 불러왔습니다. 자, 어떻게? 아이프레임 시작합니다. 아이프레임 끝납니다. 자, 불러올 때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불러올 때는 주소가 필요한데, 자, 주소를 쓸 때는 우리가 src라는 속성을 뜨죠. 그리고 이 속성 값으로는 불러올 페이지, 어디? 절대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네이버에 절대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아이프레임은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테두리를 어떻게? 좀 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실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점선으로 만들어 줬죠. 자, 근데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 때 스타일 속성을 가지고 꼭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이프레임 요소에서 다른 페이지 불러오기. 자, 좀 전에 이렇게 네이버가 떴는데, 자, 다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은 네이버가 없어지고 다음이 여기 불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 부분에 이름을 정해주고 타겟을 요 이름으로 정해주면은 바로 어떻게? 요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가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것도 이해가 됐죠? 아이프레임. 내 홈페이지에 다른 홈페이지를 불러올 때 쓰는 게 아이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HTML 태그에 스타일과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타일과 스크립트 태그. 스타일은 뭐냐면 CSS를 적용하는 태그고,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적용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CSS를 적용하는 태그이다. CSS는 HTML과 함께 웹을 구성하는 기본 프로그래밍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HTML은
웹 문서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고, CSS는 어떻게? 색상이나 크기, 이미지 등을 배치해서 웹 문서의 디자인 요소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CSS는 캐스케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CSS는 HTML로부터 디자인 요소를 분리해서 정의를 꼭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W3C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웹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나오게 돼 있죠.